자, 지금부터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 정신과 과제 자치와 분권 혁신 중 제4분과 제2특별자치도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섹션에 사회를 맡은 제2대학교 행정학과의 양덕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규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사무이양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줄 이기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기호 교수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이기호 교수님과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기호 교수님이 아마 저희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학자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명예도민도 받으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 네,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 기여를 하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제주발전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아마 포괄적 이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벌써 1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사무 이양이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주정부 정도의 자치권을 갖는 그러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맡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도 의회 강성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강 의원 정말 입지전지적인 정치인이죠. 교육위원회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일반 교육위원회에서 도의원으로 다시 전화해서 재입성한, 어찌 보면은 제주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위원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태호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 있고요. 융복합 시대에 정말로 알맞은 그 박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 경제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메일의 강동우 기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오랜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오랜 기자 생활에서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저하고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감각으로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생각,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신영인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영인 교수님 많이 아실 거예요. 풀뿌리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래서 작은 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좋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호 교수님께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또 우리 토론을 담당하시는 패널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방청을 하시고 있는데 방청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기호 교수님께서 포괄적 사무이양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한번 획기적인 풍선을
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래 의도했던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뭐 어떤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분권,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제주도 자치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요겁니다. 뭐 대통령께서 2003년에 이제 구상하신 건데,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혹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범도시로 구성해 보았으면 한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조직, 인사, 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 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모범 자치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도는 몇 가지 결정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권한의 이양, 입법권을 포함한 권한의 이양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고심을 해가지고 이제 한 장짜리, 뭐 청와대 보고하던 보고서 길면 안 보죠. 그래서 한 장짜리로 요약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권한 배분의 특례, 그래서 이 제외되는 분야, 국방, 외교, 통상, 통화, 도량형, 관세를 제외하고는 입법권을 포함해서 행정권을 이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그때 제안했던 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그 법률 하위 법규범 명령에 관련된 대통령의 총리령 부용은 조례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의회의 조례를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 유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제가 그 구상했던 것 중에 기억점을 뒀던 거는 이제 이 재정적인 자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세수는 제주도에서 쓴다. 국세를 포함해서. 요거는 제주도에서 그때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벌써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은 무슨 용역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무총리실에 이 지원단이 구성되면서 단상이라는 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고당에 선배더라고요. 근데 그냥 고당을 얘기를 했더니 전혀 완전히 관료적인 뭐 그런, 이게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제안을 그럼 뭐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도 얘기 안 하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데 그 다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이걸 겁니다. 그때 내가 불구하고 조항을 여러 개 넣었는데 지금 몇 개 지금 특별법에 남아있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게 관료주의에 의해서 원래 구상이 완전히 벗어난 그런 건데, 그래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보면 그때 구상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2006년 6월에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포괄적 위임이 개별적인 위임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추진 체계도 보면 이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인데 사실은 이게 정말 지원을 하는 건지 하는 것에 좀 의문이 갈 정도로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이것도 조항 관계 행정되거나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걸로 평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특별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조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긴 법전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전이 민법인데 민법보다도 훨씬 긴 그런 법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냐 너무 번잡하고 이 법령 고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가 실질적으로 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는 이미 지쳐버려가지고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반려기관끼리 여기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막상 분권자치를 실천할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지역을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 마데이라 섬을 지정을 해서 저도 이제 갔다 와서 봤는데 저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하고 친한 스위스 교수가 장문을 한다면서 나한테 이제 알려준 지역이 남티롤 지역입니다. 이 티롤은 원래 오스트리아에 소속됐는데 그 중에 이제 남티롤이 이탈리아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72년에 대대적인 자치권을 획득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이탈리아는 이 특별자치도가 이 지역이라는 레기온이라는 지역인데, 이건 레기온 밑에 있는 그 프로빈스라는 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도서의 레기온보다 더 강한 이런 자치권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공권화된 이런 지역이고, 이 지역이 원래 오스트리아에 속했다가 여기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불안한 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 정도면 이왕 모델로 삼으려면 이런 정도를 삼으면 어떨까?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이제 보면 위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스위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이탈리아 본토. 근데 이탈리아의 맨 그 북쪽이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도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이제 쥐르트롤 하고 이제 트렌티노 두 가지가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데, 이 지역이 아주 자치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인구가 53만입니다. 제주도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쥐르트롤, 남티롤에는 11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언어는 공식어가 3개국어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스위스하고 있어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라틴어, 여기 라틴어인데 라틴어. 그 다음에 거기 대학이 있고, 이 대학에서는 3개국어를 씁니다.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972년에 남티롤의 자치권을 2차 자치헌장. 그런데 이 이탈리아는 스타투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헌장입니다. 헌장인데 일반적인 지역은 스타투토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자치를 하는 곳의 스타투토는 국회가 헌법에 준하는 절차를,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 조약에 파리협약하고 이제 관계가 되고 이 조약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 현장에 상세한 권한 배부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그 권한이 들어있냐 하면 이 국가의 권한은 요 권한에 한정시켰습니다. 이민, 국방, 경찰, 사법, 재정에 이제 한정시키고 남티롤에서는 이런 권한을 남티롤에서는 행사하고 국가에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문화, 직업, 교육, 유치원, 사회보장, 도로, 주택건설 등등.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에서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남티롤 의회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는 2차 입법권이라 가지고 국가와 남티롤이 같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권을 분할해버렸죠. 그래서 학교라든지 건강,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회, 국회도 법률을 정하고 남티롤에서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주정부의 구성을 정리하고 특이한 거는 이 정부가 우리나라는 지금 독임제 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제 권한 남용하는 문제가 생기듯이 이 지방자치단체도 이 독임제 기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오후에 발표를 하려면 풀뿌리 독재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의제 기관이 됐어요. 이게 이제 스위스 옆에 있다 보니까 스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합의제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크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건데, 저는 청와대 그때 의상을 설계를 할 때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남티롤이 총 수입 중에서 10분의 9는 남티롤에서 쓰고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50억 유로 중에서 5억 유로를 여기 이건 어딘지 알죠? 로마로 10분의 1만 로마에 이전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남티롤에서 다 사용하는. 이것이 남티롤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도로서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없이는 자치가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아돌프 가스라는 스위스 역사학자인데 2차 대전 때 어떤 나라는 왜 민주주의 국가가 전체 국가로 전락을 하고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이 바로 기초자치단체를 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그것이 허물어진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를 전락해서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제 그런 분석인데 그래서 이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많은 게 인구가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정말 기초자치의 모습이죠. 3만 이상 큰 거는 이제 2개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자치단체에서 이게 민주주의와 자치를 체험하는 거죠. 이 체험이 없이는 큰 단위에서 자치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기초자치 없을 때, 저한테 그때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답하는데, 이게 필수는 아니고, 제주도 주민이 선택적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거 안 하면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아마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 된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기초자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티롤의 경우 보면 소득 수준이 평균으로 보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쭉 발전된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헌법에서 특별자치도를 했고 재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고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분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풀뿌리 자치. 제주도가 발전하게 풀뿌리 자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 의지 이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그 정신, 의지 뭐 이런 것이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제주자치도법 정말 저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아마 제가 그 법률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한 건데 제주도민들이 저걸 얼마나 이해할까 그럴 정도로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면 뭐 이상적인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에 특별한 지위를 하고 입법권 해금을 쓰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헌법 개정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법은 없겠냐. 그래서 제가 원래 구상했던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적인 이양, 제주특별법에 포괄적인 이양을 규정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뭐 무슨 법률 제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 명령 수준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불구하고 조항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살려보자 이런 거고 그다음 포괄적인 재정권을 부여하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괄적인 재정권도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장해 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법률적인 근거는 이 포괄적인 이양을 우리 뭐 학자들이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구체적인 위임이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를 바 없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의 장소적인 효력 이건 법률로서 일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 불구하고 조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자치도 그래서 저한테 보낸 6가지 보낸 걸 쭉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넣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종합계획을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종합계획은 그냥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이걸 금지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별법에 넣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게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조례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획에 대해서 막 또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144조 하고 있어요. 이거 폐지해버려요. 조례로 능히 규정할 수 있는 거를 또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거는 분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분권적인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2번부터 5번인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그 특례를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뭐 지방공기업법 제 몇 조에 대한 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제주특별자치법의 개별 이양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대안으로 2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뭐 여기서 활발하게 좀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게 신경희 교수님 법률가니까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15년 전에
이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게 그냥 관료주의적인 그게 가능하냐, 전례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15년쯤 지나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뭐 전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효력을 법률에서 제한한 거예요.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능히 제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제주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뭐 근거는 아까 얘기한 이 포괄적인 그 법률적인 근거를 요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적인 정당성이고 하나는 타당성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주도 의회가 정하는 게 국회가 정하는 것에 민주적인 정당성도 부족하지 않고 정확성, 타당성 이것도 여기 장소적인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못지않다.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헌법적 합의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례를 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2019년 재작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는 장소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뒤에는 두 번째 제한은 이겁니다. 포괄적인 조항, 불구하고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 법률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건 제주도의회가 법률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적인 이양을 위해서 1, 2에 따르는 후속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경험한 이 관료주의에 대항하려면 이걸 미리 다 카드를 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저쪽에서 안 된다는 반론을 충분히 제기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반론으로서 하나씩 내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해놓고 오늘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개개의 조항에 대한 개별적인 이양으로는 백년하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괄적인 이양, 그야말로 제대로 된 포괄적인 이양, 원래의 구상의 설계에 맞는 그런 포괄적인 이양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국방, 외교, 통상을 제한 모든 권한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토론은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성균 의원님께서 10분간 이 포괄적 이양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자치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입니다. 우선 이기우 교수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알기로 대단히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이고 그리고 상당히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전부 말씀을 하셔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뭘 얘기해야 되나 상당히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 발표를 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오늘 이야기의 인식의 출발은 이거 어느 하세월에 할 거냐. 어느 하세월이라고 하는 말과 제주특별자치제도의 지금까지 걸어온 경과가 거의 동의어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말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아주 좋은 그 이야기 기회, 또는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만은 또 이걸 연구하는 분들의 좋은 연구의 주제, 이런 것으로만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내포한 것이 아닌가. 시작 단계는 그렇지 않았죠. 시작 단계는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아주 간단한 전제는 그동안의 15년 동안의 특별자치도법의 시행이나 또는 지리한 제도 개선 속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도민들도 상당히 많은 수의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우리 도가 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나? 이 제주도의 발전이 뭐 관계는 있는 것일까? 특별자치도에서 나하고 달라진 게 뭐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오고, 이 특별자치도라고 한 이 법을 제주도민의 삶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그 노력에 비해서 과연 얻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데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제도 개선을 해오면서 지난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15년 동안에 5년이 넘는 세월을 제도 개선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5천여개 가까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 4,6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그 권한이 이양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가, 직결되는 법을, 직결되는 권한을 이양받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아마 대답을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기에 사실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봤더니 한 세 가지만 예를 들면은 산업 육성 부분과 관련해서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상당한 권한을 제도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권한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권한은 가지라 그러고, 정작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한은 주지 않고 있다. 또 갖고 오지도 못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만 보더라도요, 풍력 발전 제주도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제주도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멈춰 있거든요. 뭐냐?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고 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풍력 태양광 발전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하나도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력을 소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멈춰져 있는 것이죠. 상당히 쉬운 것인데도 이런 것도 못 갖고 오고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국립대학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제주도가 사립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근데 그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사립대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 생기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우리 이규호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깊이 말씀을 좀 길게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돈은 안 줍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쯤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하자? 특별자치도를 해라?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는 얘기하기 좋을 겁니다. 5천 개 가까운 사물을 이양했고 우리는 전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안 줘. 근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보면은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건도 세금에 관해서 제주도에 이양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히 시범을 해보는 도,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히 실험하는 도로 거의 전락되었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돈 없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이제 뭐 관광 관련 회사라든가 하는 것이 성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작 가만히 그 이양된 권한들을 뜯어보면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제주의 특성에 맞고,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고, 제주의 사회적 특성에 맞고, 문화적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가지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결국은 완성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난 15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정말로 여러 단계의 제도 개선을 거쳐오고 3분의 한, 제가 따져보니까 한 5년 2개월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5년, 15년 동안에 5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제주도민의 모든 노력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얻어진 것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왜 얻어진 게 없습니까? 4,660개는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것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고 이렇게 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권한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나 그것과 함께 보태고 싶은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이규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괄적 이양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얻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는데 우선해야 될 것들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그것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조문 포괄적인 형태로 이양을 하자. 조문 포괄적인 형태로. 그래야 전략적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포괄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정부가 그것을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선 하나고, 그 다음은 좀 정치적인 그 선언도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우선 좀 빼자. 네, 좀 빼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도민의 삶과 현재 직결되는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자. 다만 여기에 전제는 현재 그것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함으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도민의 삶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하자. 그래야 전략적으로도 정부에서도 몽땅 준다라고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오케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좀 전력 투구를 해야 맞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고 해서 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논의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갖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올 것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완결적으로 수행 가능한 그러한 권한들이 조문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양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코멘트로 좀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특별자치도법 여러 곳에서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7차에 걸쳐서 한 4,600건, 지금 한 8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습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 정말 와닿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우선순위에 대한 분야를 먼저 정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주연구원의 고태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자치도 그 출범 이후 이제 15년 정도 지났는데, 뭐 사실 그동안 우리 그 도내에서도 이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어떤 그 여론 형성 작업들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제 요구들을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뭐 지역 형평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이게 이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은 도에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뭐 포괄적 권한 이양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무들이 이양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 강성균 의원님과 같은 이제 맥락인데, 과연 그동안 이제 이양된 사무를 가지고 이 도민의 어떤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좀 DB화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권한과 제도가 이양이 됐고, 이게 지금 행정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그동안의 그 자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현행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렇다. 근데 이제 그 개정된 그 안에 따라서 도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뭐 개선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자료를 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좀 이게 얘기를 하면서 좀 제언을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 단순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 포괄적 권한 이양에 찬성한다 이런 자료가 아니고, 사실 뭐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도민들은 찬성한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거 자료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는 되게 약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고용을 축소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에 따른 그 장려금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인데, 이거를 활용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 되고,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줄이면서 이제 임금은 보증받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제안을 이제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좋은 이제 반응을 나타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걸 이제 어디다 신청하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에 가야 됩니다. 광주에 있는 노동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지금 광주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름이 안 되느냐, 도내에서 안 되느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이, 이 요구들이 접수되는 그 창구가 지금 있는지, 이 요구들이 이게 그 DB화돼서 좀 쌓여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도민들이 실제 이런 요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좀 창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게 그냥 동문이 한다고 질문한다고 했는데요.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중앙정부가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불수용하느냐. 이거 양영철 교수님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규 교수님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도 뭐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도 답변을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들이 과연 이거 포괄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질문.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 특별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도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할 때마다 도민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진행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토론이 끝난 후에 해당되는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대학 법학전문대학 신영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대학교의 신용인입니다. 예,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남티롤 사례, 예, 상당히 가슴 뛰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주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던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토론으로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근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포괄적 이야기라는 그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고요. 그러면서도 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지금 이양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풀뿌리 자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시군자치가 폐지되고, 그래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에서 특별법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이상 지나는 동안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육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또 근거법률이 만들어지고, 지방분권법이 만들어지고, 좀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하고, 이제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물론 요번에 7단계 개선안에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넣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안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용을 받아도 우리가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제주의 실정에 맞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특별법이 시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 우린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도 특별법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남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116개나 돼서 평균 5,000명당 그런 풀뿌리 자치가 됐는데, 우린 그런 거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일단 이양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비전이 있느냐예요. 결국 자치라든지 사무이양이라든지 이건 수단이고, 정말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주특별법을 지향하고 있는 공식 비전은 국제자유도시인데, 이게 과연 제주에 맞는 옷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주 다음을 맞는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예, 국제자유도시 그러면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이 들고 마천루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자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제주가 정말로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도 제주도민들이 원했다기보다 중앙정부에서 내리찍은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지 이양을 받아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제주 다음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런데 비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어색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 제주답지 않게. 그래서 비전 정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 포괄적 이양과 관련돼서 아까 지방공기업법 예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은 제주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조례로 정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긴 한데요. 이 포괄적 이양이라는 게요,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뭐 권한을 주기 싫어서보다도 법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법 같은 경우는 이게 상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기업에 관한 일반법은 상법이에요. 그런데 지방이라는 특수성,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상법의 일부 규정들을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일종의 지방공기업법인데, 만일에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다 하면은 우리는 상법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로는 상법과 저촉되는 규정들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이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걸 넓게 해석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거든요. 그러면 상법뿐만 아니죠. 또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에 조례가 위반이 돼버리면 아무리 포괄적 위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법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지방공기업을 제주도에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이양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실제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들어가면 이러한 난맥상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갖고 포괄적 이양 규정을 만들려면은 그것도 굉장한 작업이거든요. 관련 법령을 다 뒤져봐서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뭐 어떤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갖고 가야 되니까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 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남티롤처럼 이런 배타적 입법권을 좀 보유한다면 가능하다. 근데 지금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이양은 법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단체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도의회 활동도 하셨고, 지금은 시민정치 문제 제주가치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아마 남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기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치와 분권이 없이 저는 이제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늦고 지금도 뭐 재정 비율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지방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7.5 대 2.5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위스나 이런 데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세금을 다 걷어서 중앙정부에, 아까 이규 교수님 그 사례 발표처럼 정부나 이제 그 중간 광역자치단체에 돈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걷을 필요도 없는 돈을 정부에서 다 걷어가지고 이걸 이제 지방에 이제 생생내듯이 주고 통계수단으로 쓰니까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지만 조금 폭이 좁아진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주제가 처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기 교수님 발표 자료 그 1쪽에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애초 구상 이게 저는 진실이기를 바라는데 분권과 지방자치 시범도로 만든다. 그리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한다. 너무나 좋은 말은 했는데 아까 신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폐지를 전제로 한 이게 정말 분권과 지방자치인가 이건 말도 안 되고 요거는 이따가 이규 교수님이 정부에서 물어보니까 제주 도민이 선택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추진해왔고 전국을 이제 50만에서 100만의 시로 우리 쉽게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시범도로 제주도를 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기초를 없애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한 것이지 이게 도민들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도 이제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김태환 전 제주시장께서 거의 관건 선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이제 몰아붙인 것이지 이거를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리겠고 또 자치도는 몇 가지 자치적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도민들이 자치결정권이 있는가? 어떤 자치결정권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체제 개편이나 이런 거 하나 하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준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뭐 그런 말씀들이 계셨지만 이제 특별자치도가 도민을 위한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운영되는 그런 게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토시 하나라도 다 자지우지되는 특별자치도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여기 토론하신 분들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정말 애초에 구성했던 재정적 자립,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을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10년 후 자립 정말 이렇게 됐어야 돼요. 지금 국세로 가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이제 걷고 또 부족한 부분 일부 뭐 지원 받아야 되겠지만 10년 정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독립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돈을 주겠다 10% 정도는 떼주겠다 이게 맞는 거였는데 그런 게 너무 유연해져서 너무 안타깝고요. 교수님 자료에 국쪽에 보면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재정적 국가 의존수당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서 보면 정말 환경보전 기획은 저도 이제 의회 있을 때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 공전되지만 이런 약간 용어를 바꾼 환경 보전 기획은 요거 하나도 지금 저희가 못하는 수준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이게 과연 분권인가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법 이제 법제 개정 방향에서 이제 물론 헌법에 이제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게 헌법이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건데 저는 안타깝게도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쨌든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무현 정부의 그런 자치분권을 이제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이제 탄생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결정권 문제라든가 많은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임기 말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자치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를 위한 노력을 한 개도 한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약간 좀 열이 받는데 제주도지사는 이런 대통령 공약사항을 가지고 전면적인 특별법 개정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 또한 그런 최고의 어떤 여당의 의석을 갖고 얼마든지 이런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전면 특별법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제 우리 도의에서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하다 좀 나오니까 특수치기로 도에서도 지금 개정안을 전면 개정하다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4년 정도
정말 그래도 아주 선진적인 특별자치도 이게 특별법의 어떤 전면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다음에라도 이런 전면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차기 어떤 정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신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국제자유식 비전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정말 도민들이 도민 헌장 만들시기에 특별법을 만들고 주민투표까지 거쳐가지고 국회나 정부에 올려가지고 그런 보장받는 그런 제로 베이스에서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권한도 가져오면 뭐 할 겁니까 진짜 전부. 그것이 특별자치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진지하게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롭게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동식 전 의원님이 열받는 하니까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당시에 저도 좀 실무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겉으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건 도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심증도 있고 물증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제주도민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정적 자립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도세 법적률과의 관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법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특히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와닿는 게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고 국제자유도시, 물론 신영인 교수님은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온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기관, 기업, 그다음 공기업, 학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 분야별로. 그런 이제 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되면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도민들의 합의된 그런 내용을 하자. 이것도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 강동호 기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주메일 강동호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새롭고요. 아까 양덕순 교수님 말 맞다나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진심이라는 부분은 저도 그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호랑이를 그리겠다라는 얘기, 제주도를 호랑이로 지방자치의 진짜 대표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호랑이를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실무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양이도 못 그렸죠. 고양이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애기 고양이 형태로 지금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삼모사, 두 번째는 희망고문. 왜 조삼모사냐 하면 애시당초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2년도 얘기할 때는 외교 국방 이외에는 모든 권한을 다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1차부터 6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가사무를 넘겼는데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게 4,670개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국가총사무가 몇 개냐 하면 42,000개입니다. 근데 2019년에는 6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장장 18,000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실제 국가 사무를 우리가 이양을 받았느냐? 저는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 국가 사무가 약 한 6만 964개인데 2009년보다 무려 한 2만 개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면 그만큼 국가의 뭐 역할을 하든가 권한이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지니까 늘어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4,670개는 이제 늘어난 숫자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안 줬다. 쉬운 얘기로 하면 아까 조삼모사라고 왜 얘기했느냐 하면 너 3개 가질래? 4개 가질래? 3개 가지니까 화내니까 아 그럼 나 저기 4개 먼저 줄게. 저녁에 3개 줄게.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원숭이 갖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국가의 총사무가 약 한 6만 1,000개라고 하면 그중에 중앙정부 너네가 가질 건 뭐냐. 얘기했던 대로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사법, 요게 도대체 몇 개 사무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 15,000개, 뭐 2만 개 좋다. 그 나머지는 다 넘겨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연역적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틀 안에서만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했었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귀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네가 도대체 뭐 요것만 빼고 그 나머지 다 줘. 우리가 할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6년인가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 끝나고 제주도 와가지고 저기 강연을 할 때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기자였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CIQ를 안 줬지 않느냐. 검역, 그 다음에 출입국, 그 다음에 세관 업무 이걸 하나도 안 넘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하라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이해찬 전 총리의 대답은 제주도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인적, 물적 토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빠서 가버렸는데 뭘 추가로 질문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인적, 물적 토대가 부족하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와서 몇 년 동안 중앙정부가 같이 하면서 제주도 내 인적, 물적 토대를 배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호랑이로 그리는 방법이었었는데 단지 인적, 물적 토대가 부족하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돼. 계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국제자유도시지만 그걸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네는 저기 기다려. 그 기다린 게 15년입니다. 1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그게 희망고문이라는 얘기죠. 제주도 사람들한테 조문을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자치도도 했고 국제자유도시도 했고.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강경식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체증, 전국 최고의 범죄 발생률, 거기다가 강력범죄 이런 오명들이 지난 15년 동안 쌓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협상할 때 그 틀 안에서만 놀지 말고 거꾸로 제주도에서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외교, 국방, 사법체계 이외에는 다 넘겨라. 그게 몇만 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인적, 물적 토대가 부족하다라면은 중앙정부 당신네가 와서 몇 년 동안 좀 우리를 트레이닝 해 주시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목표는 뭐냐? 첫 번째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선도적 모델. 지금 현재 무슨 뭐
뭐 팝이든 드라마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자꾸 저기 외국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를 지금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교, 국방, 사법 이외에는 다 넘겨. 우리가 한번 해볼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뭐 그런 시도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담인데 1980년에 제주도가 제주 자유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추진하자마자 우리는 그냥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사회과학원에 중국 정부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제주 자유항 구상이 1998년에 홍콩이 반환될 거니까 그 홍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게 1980년 중국 정부가 사회과학원에, 그러니까 중국 당이죠. 공산당이 사회과학원에 내린 지시였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뭐 보나 안 보나 양현철 교수님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 얘기하고. 뭐라고 그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1%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음. 제주 자유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봤다. 그래서 홍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항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와 국회에 올라가면 이제 국회의원 세 분이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제 제주도를 위해서 못하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 저도 뭐 탓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의 한계를 깨기 위해선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던 국방과 외교 이외에는 전부 다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야말로 제주도 자체 내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자유도시로 계속 가자. 그럼 자유도시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만의 그런 어떤 그 독특한 모델로 가자.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부 지금 끝났구나. 중앙정부에서 다 일일이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플라이에 계신 분들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신 분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드리실래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팀장 정창우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 사무 이양과 이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다운 그런 것들이 행해진다고 보고요. 뭐 아까 포괄적 이양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헌법 117조부터 118조가 있는데 헌법 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 그렇게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만이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28조라든가 130조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 과반수라든가 대통령 발의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이 개정되고 그 130조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된다고 그 헌법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에 있는 재정 자립도를 보게 되면은 32.65%고 21년도 당시 그리고 재정 자주도는 62.49%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포괄 사무를 전부 이양만 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다운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말한 지방공기업법 그런 것 이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헌법에 우리가 가치가 가져가야 하게 되면 헌법에
그런 조문을 가져가는 것이 포괄적 조문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정 자주도 그러니까 재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주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분부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탄소권이라든가 지금 유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권이 굉장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권을 이렇게 몇 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가 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종합해서 말하게 되면은 포괄적 사무 이양은 헌법에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맞물려 재정권에 대해서는 탄소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제주도가 아까 남티롤 90%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 갖고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돈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재정권, 자주재정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면 아까 우리 오태우 박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이기호 교수님 요거 좀 대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중앙정부는 제주가 요구하는 핵심적 사항을 불수용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저기 몇 가지 좀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뭐 또 조금 다른 분도 이제 계시고요. 그런데 뭐 전적으로 이제 아까 제주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포괄적 이양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까 강성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게 그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까 그 고태호 박사님 저 문제 제기한 거 왜 안 되냐, 왜 포괄적 이양 안 되느냐, 이건 한마디로 관료주의입니다. 관료들은요 안 해본 거 하려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관료의 이제 그 속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게 쪼개야, 4,600건이나 이양해줬다. 뭐 이런 이제 건수 늘리기. 이게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자꾸 뭐 위법하다,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관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하기 싫으면 안 되는 이유, 뭐 100가지 만드는 건 뭐 그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관료들의 속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는 어떤 지침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관료한테 맡기면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안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기 얼마 전에 점심을 하면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점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분보다 무엇보다도 미안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기호 교수님한테 특히 미안하다. 분권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결국은 관료주의에 포획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업적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인데 관료주의에 이제 포획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요. 나머지는 아까 그 도민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이거는 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굉장히 좋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용인 교수님 몇 가지 이제 문제 제시하셨는데, 특히 제가 그 과정에 목적 사업들, 그게 자유도시든지 평화의 섬이든지, 그 다음에 뭐 IT, BT 뭐 이런 거 했을 때, 당초에 제가 이거 의견 올릴 때 한 페이지짜리 의견 올려서 이런 거 빼자 했어요. 이런 목적은 제주도에서 설정해야지, 국가에서 그걸 미리 지정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고 거기에 매인다. 그래서 자율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관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돼서 얘기하면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가 되니까 제주도는 특히 국제자유도시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좀 차원에서 보면 아까 양덕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했죠. 근데 추진해보고 지금 단계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비전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그 여건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전형적인 관료들이 내한테 했던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안하는 거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당신들 다 달걀 콜럼버스 달걀 알죠? 달걀을 똑바로 한번 씌워봐라. 딴 사람들 다 그걸 어떻게 씌웠냐 이럴 때 콜럼버스 어떻게 써요? 그냥 두드려가지고 씌웠죠. 근데 내가 한 15년 동안 검토를 해봤는데요. 법리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헌법적에 넣는 마지막에 인권팀장 헌법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는데 바람직합니다. 근데 헌법 안 고쳐져요. 제가 거의 그냥 내 모든 에너지를 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개헌하려고 국회 발의까지 했다가 못했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개헌은 이게 정치적인 결단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없이 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래서 이제 내가 제안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왜 법리적인 문제가 없냐. 상세한 거는 근거를 내가 이제 없는 이유를 대기보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하나하나 대면 내가 하나하나 논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그건 게, 야, 이러면 잠정적으로 법이 없어지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는 경과 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과가 조항 같은 경우에는 경과 조항이 이미 바꾸기 전에는 다 유효하니까 문제가 없고 배제하더라도 경과 조항을 그러니까 장소적 효력을 일부 배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특별법 문제, 제주특별법이 지방공무법에는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건 양덕순 교수님 그때 저한테 물었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혼자 대답이 아니고요. 사전에 그때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교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주도에서 이거 주민투표에 묻히면 주민들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거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꾸 이제 정책실장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정책실장이 아니고 기획실장. 네. 그래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까 40개, 60개 만들고 이걸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약속 지켰어요. 그다음 재임 기간 동안에 안 했어요. 그랬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를 없애는 게 조건은 아니었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성격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받아들였을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때 이제 아마 이게 제주도가 이 정도는 희생해야 특별도가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택사항은 아니었다. 선택사항이었다. 저는 이제 그걸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강경식 의원님 약간 이따가 저 신영희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 진짜 우리 포괄적 이양을 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방자치를 위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 이걸 주장해보는 건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 또 그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십니다. 저분을 좀 모시고 이게 제주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제정권, 이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남티롤처럼 이렇게 뭐 배타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든지 권리 제한 의무 부과도 가능하도록 사실상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로지 지방자치만 주제로 하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가 그것에 대해서 17개 시도랑 연합해서 주력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거 전혀 건들지 말고 오로지 지방자치, 조례 입법권과 관련된 부분만 건든다면은 저는 그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다음 지금 법제처에서 오셨네. 종료 이사관이었는데 요 말씀 듣고 저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규호 교수님 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학회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어쨌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당시에 사실 그 지방자치를 이제 부르짖는 그 학자 입장에서 기초를 폐지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줬으면 더 고맙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자치 30년 여기에서 그 추계 학술 대회를 하고 많은 도민이나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인가요? 이제 마감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의문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 학회에서 도민들하고 많은 전국의 전문가들 불러서 해보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도 해주시고, 또 제주 가보니까 기초자치단체 폐지한 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국내 언론도 관심 갖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 예,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영호 부이사관님께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제주도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굉장히 쇼크였죠. 입법 체계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느냐. 제주도 문화해설사가 제주도주의사가 해주면 전국으로 통용되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15년 됐는데 좀 반성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이 사실 올해 이제 끝나서 지금 공로연수 중이라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뭐 이런 도구가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하나가 특별법이 있는데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있고, 고도의 자치권에 입각한 제주 특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사실은 신중앙 집권의 상징이거든요.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나 세종시는 이 다른 자치단체가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자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험적 자치라기보다도 선도적 자치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완해서 뭐 할 수 있고 통일돼서 그때 이 자치제도를 새로 만들 때 이 정도 차원이지, 지금 제주도에다가 더 고도의 포괄적 사무 이양을 필요해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게 되면 이건 긴 세월이고 입법 전략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양하는데 어떤 기능인가 하면, 제주도의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가 국가의 어떤 기능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되는 거예요. 가령 최근에 전남에서 나주에 전력공사가 간 다음에 거기에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에너지 대학인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귤변을 타가지고 전남에서 굉장히 주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반이 쌓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국제 자유무역 도시라면 그런 분야의 모든 국가 권한을 포항시에 받다. 아예 제주도에서 정말 홍콩처럼 완전히 새로운 고도의 자치권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모델하고 어떤 제주도만의
제주도가 국가 권한 중에서 어떤 모든 권한을 갖고 와서 자치단체 모두가 가져간다. 이건 거의 연방 질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가지고 온다. 전 전남 모델이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 분야에서 대학을 만들고 그쪽 정책 기능까지 흡수해서 산업통상부 혹은 에너지부가 글래스고우 회의 끝난 다음에 에너지가 중요하다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그쪽에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좀 포괄적 사무장이라 해서 홍콩 같은 모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 맞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올 것인지 그런 다음에 재정 문제는 뭐 제주도에 부과되는 거에 관해서는 재정 문제 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뭐 한 30분까지 해도 되니까요. 이제 제가 한 말씀을 좀 예. 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우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가까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아까 우리 법제처 오신 분 말씀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데 무엇이 그것에 가장 근접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서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미세한 것들에서 이거 저거 다 따지다 보면은 저는 이거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더 포괄적인 또 다른 것을 선정해서 다시 이루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갈 수밖에 없다면은 좀 목표를 좀 가능하면 좀 앞당기고 목적을 이루는 시간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4회 특별자치도 포괄적 국가 기능 이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